예, 녹화 시작할게요. 예, 트레이에 사용되는 트레이 난연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일반 난연 케이블 여기네, 그죠? FRCV 그리고 무독성 난연 케이블 HFCO 또는 TFRCO 이렇게 돼 있고, 3번 조독성 트레이용 난임 케이블 TFRCV. 이 TFRCV 제가 공장에서 좀 많이 썼어요. 네, 많이 썼어요. 제가 한타에 300m에 플러스 한 10개 이상 쓴 것 같아요. 3000m 쓴 것 같은데, 네, 트레이 포설한 거죠. 공장에서 직접. 원래는 공사업체가 해야 되는데, 사수를 잘못 만나면 예, 이렇게 됩니다. 사수를 좀 잘 만나야 돼요. 직원을 통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역량을 조금 키워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수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시공하는 거는 한두 번 할 수도 있지만 공사업체 직원이 하는 거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런 거를 취합해서 업,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다가 이제 계약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시키는, 그렇게 지시하는, 아니면 그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세요. 그 전기안전 관리자가 케이블 부서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울 게 없어요. 전기안전 관리자는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예. 보통 전기기사 따시면은 거의 뭐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토익 700 이상 나오실 수도 있고, 재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IQ가 조금 뭐 130 이상이시거나 120 이상이시거나, 논리적으로 조금 따지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다른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과거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좋은데 뭐 자기가 직접 포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가서 뭐 책을 찾아보든, 이런 게 이렇게 생긴 게 이런 전선이구나. 이런 게 이 정도의 굵기구나, 용도구나, 쓰임이거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은 이제 용량 계산이라던가, 그죠? 뭐 전격 전류든 전격 전류든 아니면 내성 규정이든, 좀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전기 안전관리자라면,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거를 하시고, 일반 이런 전선 보설 뭐 이런 거 차단기 뭐 이런 거 선정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시공한다? 그거는 공사업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업체보다는 조금 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세요. 공사업체 선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아닌 이상은, 예, 뭐 이익을 취하는 그런 교체 같은 경우는, 예, 경미항공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C자는, 케이블 용어 C자는, 제가 영어가 이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여지는 대로, 옆에 글씨로 읽으면 각유 폴리에틸렌 또는 XLP 이렇게 돼 있대요. 난연 각유 폴리에틸렌. 영어는, 본인들이 발음 기호를 찾으셔서 보시든 하시고 외우시든 하시고, FR도 내와 있습니다. HF는 할로겐 풀이라고 해서 무독성이고, N은 논 할로겐 돼 있고요.
O로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 할로겐 프리, 난연 폴리 오레핀 이렇게 되어 있고, T는 트레이, V는 CV에서 비닐로 되어 있어요. PVC래요. 잘못 읽었습니다. V는 PVC 비닐. 그래서 트레이에 사용되는 난연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요거가 용어 가지고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사용한 TFR CV를 보겠습니다. T 트레이, FR 할로겐 레지스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TFR CV네요. 다른 건 CO지만 CV. 각유, 난연 각유, 폴리에틸렌 또는 XLPE, O, 할로겐 프리, 난연 폴리올필렌, 올레핀, 난연 폴리올레핀 이렇게 돼 있죠. CV 이렇게 합친 거죠. 또는 여기 보면 CO는 똑같이 난연 각유 폴리에틸렌 할로겐 프리 이렇게 CO가 된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특히 TFR-CV가 뭐냐? 저는 그 책에서 그냥 기사 공부할 때 각유 폴리에틸렌 시스 또는 외장 케이블이라고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포설도 해봤지만 공사도 해봤지만 트레이에다가 올립니다. 뭐 그냥 노출로 할 때도 있어요. 노출로. 왜냐하면 피복이 이중이기 때문에 전력 케이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봐두면 좋다. 그 대신 제가 전에 촬영해서 올린 HIV의 업그레이드 버전 HIFX 그거는 그 매립된 CD간에 넣는 거죠. 그리고 노출된 부분은 금속재 가연 전선관으로 그 등기구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연장돼서 복스에 뚜껑을 덮어서 그 금속재 가열 전선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식이냐 삭느냐 뭐 매립이냐 이런 거 제가 적어놨고, 삭는 거나 부식이나 이런 거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약간의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이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따지는 거 논리적으로 하는 거 안 좋아요. 6이냐 9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상대방이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말하는 거니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일단 논리적인 그런 지수도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내 분야에 대해서 공문하고 학문적으로 파고들고 이런 건 좋아요. 예? 내가 성취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거를 상대방하고 토론할 때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지 사회적 지수부터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인간관계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친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옳다 이런 기준으로 말하는 거는 벌써 사회적 지수가 낮아요.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상대방이 물어주면 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를 따지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적 지수가 낮은 거거든요. 상대방에겐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질문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알려줄기도 바쁘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바쁘고, 따지고 들어오면은
감정이 먼저 상해요, 사람이. 그래서 논리적인 지수, 사회적인 지수를 봐야 돼요. 사회적인 지수는 친밀부터 생각하는 거든. 친밀, 재미, 옳고 그름보다는 그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너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시리간이 삭느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도 시리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삭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요전선관 이런 거는 세기 때문에 부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습기라든가 물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가요전선관도 원칙으로는 부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삭는다고 표현해도 의사소통이 되면 사회적 이런 지수 때문에 친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재미, 인간관계는. 친밀과 재미가 아니면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등을 돌려요.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재미와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오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에 유익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인연 끊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옳다고 해서 우월감을 생생하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하고 인간관계는 거의 끊어지거나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에 사용되는 난형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전선도 많은데 또 나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지수와 사회적인 지수가 있는데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우리는 이성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